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닥 낯설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역화폐는 그런 일반적인 기능의 지역화폐라기보다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뭐 온라인 비즈니스나 이런 것이 확대되어지면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플랫폼 기업이 실제로 민주적으로 통제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플랫폼 민주주의 내지는 플랫폼 협동조합주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플랫폼 중에 로컬에서 통제 가능하고 로컬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현재 우리 사회에 그런 시스템은 굉장히 부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한국형 뉴딜을 얘기할 때 그린 뉴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뉴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과학기술적으로 굉장히 고도화되고 IT화되면서 실제로 그런 것이 로컬에서 어떤 운영을 할 때도 그런 기술적인 편의성이나 새로운 먹거리 경제의 먹거리 측면에서 스마트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확장성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는 이제 지역이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측면, 하나는 스마트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형 누딜과의 접촉 지점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서 드는 사례는 인천 서구의 사례인데요. 인천 서구가 제가 여러 지역의 이제 지역 화폐와 관련된 시스템을 돌아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권화된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 그다음에 스마트 경제로서의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 원래 한 10여 년 전에 SSM 마트라고 해서 대형 대자본이 지역에 이제 골목 상권에 이제 진입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저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인천에서도 일종의 이제 시민사회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운영하던 한반네츠와 같은 지역화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이런 이제 소규모 집단에서 종이화폐를 도구로 해가지고 지역화폐를 했던 활동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커다랗게 이제 확장되지는 않고 소멸됐는데 그때 SSM 마트 반대 운동을 했던 이제 상인들이 일정하게 이제 소상인들의 어떤 생존 문제와 연관해서 지역화폐 문제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그다음에 상인들을 어떻게 조직할 거냐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이 지역화폐를 선행적으로 했던 많은 단위들이랑 논의를 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갖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성 이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정하게 경제적인 먹거리로서의 효용성이 높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들은 그런 상인들의 이해관계를 조금은 약간 너무 개인적인 이익 추구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은 지역화폐의 분류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인천의 이제 상인 조직들은 아예 지역화폐란 말을 안 쓰고 그냥 상품권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일정하게 그런 이제 가치적인 측면에서 방향을 달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 상품권 전략으로 이제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입장을 검토하다 보니까 적어도 이런 지역 상품권 내지는 지역화폐가 효용성을 가지려면 개별 상인들 입장에서 매출의 10% 이상을 이 지역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정도로 확장되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범용성이 떨어지고 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이제 신용카드로 거의 다 결제를 하는데 카드 매출이 5조 원이라고 하면 지역화폐는 5천억 규모 정도는 실제로 사용이 돼야만 상인들 입장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신용카드나 이런 것도 이것저것 마일리지나 뭐 혜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인율이 6%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반 카드 사용을 대체할 수 있으려면 이 정도의 인센티브가 작동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쓸 수 없다는 거죠. 잘 안 쓸 거라는 거죠. 가치 소비를 하는 특수한 계층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주민들이 쓰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면 그냥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공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것이 전자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이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대부분 이제 창업 자금을 이제 대출해 준다거나 골목 상권에서 일정하게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나 이런 걸 절감할 수 있는 약간 간접 지원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 상품권 정책은 매출 자체를 확대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인천 서구의 주체들은 역의 소비, 그러니까 역 내에서 소비한 것이 대자본의 본사로 유출되어지는 걸 방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 말고도 골목 단위의 상권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역 내에서 소비만 하는 것을 중심에 두지는 않습니다. 작은 골목 단위에서 상인들끼리 자기들끼리 프로모션을 해서 구체적으로 추가 할인을 준다든가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런 기능까지로 지역화폐 시스템을 고도화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지역에서 소비하면 일정하게 인센티브를 소비자한테 주는 그 수준에 머물지 않고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던 것이 이제 전환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거는 이제 중앙 정부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에 일정하게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서 지역 내 소비와 관련된 대략 지금 현재 지역화폐들이 뭐 6%에서 많게는 15%까지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의 할인율을 줘서 소비자들이 그 10%의 할인 정책에 기초해서 소비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구의 지역화폐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 상권의 활성화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기존에 이제 그 정부가 발행하지 않고 민간에서 발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사용상 편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종이화폐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깡 문제. 우리가 보통 이제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를 이렇게 할인으로 해서 현금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깡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그냥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상품이나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 기능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들이 생기면서 플랫폼을 온라인상으로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또 아니면 쿠팡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쇼핑몰 내지는 온라인 외식 그 주문 시스템이나 배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민간 기업이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도 대기업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있는 주체가 민간 주체가 이런 플랫폼을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이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플랫폼은 대자본이 운영하거나 전국적이거나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지역에서 분권화된 어떤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순환 경제라든지 지역 순환 체계를 얘기할 때 무엇이 순환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먹거리도 지역 내에서 순환될 필요가 있죠. 로컬푸드 이런 개념이 있고 돌봄도 지금 요즘에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돌봄 같은 것도 지역에서 순환돼야 되고 교육도 지역에서 순환돼야 될 자원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것도 순환이고 사실은 사람도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 지역 순환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자원이나 서비스가 지역에서 순환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가 실릴 수 있는 플랫폼 구조가 없으면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이 로컬 텍트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로컬에서의 그런 순환 체계가 이루어지려면 한 사회를 운영하고 이루어지는 사회가 운영되어지는 기술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이 있는데 사회 시스템만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기술 시스템만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두 가지가 로컬 단위에서 통제될 수 있는 방식으로 완전히 혁신되지 않으면 로컬
로컬 텍트 시대라든지 로컬에서의 순환 경제라든지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천 서구의 지역 화폐가 인천시라고 하는 광역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 화폐를 운영하는 기구가 자문기구 수준이지만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상인 조직들이 주도해서 이런 지역 화폐 정책을 이끌어오고 운영을 하면서 이 지역 화폐에 관련된 재정이 기금 형태로 지자체 기금 형태로 지금 설계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보통 이런 기금은 기금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기금 운영위원회가 지역의 이러한 소비자, 예를 들면 맘카페에서 활동하시는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상인 조직, 그다음에 비영리 조직들인 뭐 복지관이나 복지법인이나 이런 단체들, 그다음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결합된 형태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이것이 이제 행정의 어떤 일정한 지역 순환을 지역 내 영내 소비만을 촉진시키는 단순 기능에 머무는데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과 뭐 이런 것을 확장하는 적극적 노력을 함께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약간 민간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의 주도성이 이렇게 관철되는 구조로 지금 인천 서구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능 측면에서 보면 구단이나 이제 근린 상권 단위로 카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인천의 지역 화폐는 인천 이음이라고 하는 광역시 차원의 체계가 있고 서로 이음이라고 해서 인천 서구형 지역 화폐 시스템이 있고 연수동이 또 연수 이음이라고 하는 이게 구단위 체계가 있는데요. 특히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작은 동네 상권 단위로도 일정하게 카드를 발행하게 해서 예를 들면 그 상권에 있는 상인들이 협동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 우리 상권에서 사게 되면 서로 이음해서 할인해주는 기본적인 할인율에다가 플러스 3, 4%를 더 해주겠다. 이런 식의 프로모션이 가능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상인들만 연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 단위로 또 아니면 몇 개 동이 엮어서 일정하게 그런 식의 프로모션이나 활동 그래서 자기 지역 안에서의 조금 차별화된 서비스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쿠팡 같은 경우도 할인율이 높은 상품이 있고 할인율이 적은 상품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소비를 촉진하면서 할인율이 높은 상품을 사면서 다른 상품도 사게 한다든지 막 이런 프로모션을 민간 기업 플랫폼에서는 하고 있는데 대체로 지역 화폐에서 이런 기능까지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데는 인천 서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기능도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쓰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토스라고 하는 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직장 동료들끼리 식사를 하고 나면 더치페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서로 이음에는 그런 식으로 주민 모임이나 동호회 등이 카톡 기능 비슷하게 해서 이 회비나 또 이렇게 자기들이 할인율로 쌓인 마일리지나 이런 것을 민간 단체에게 기부를 하거나 회비를 납부하거나 이런 기능까지도 다 지금 설계가 돼서 한 단계 한 단계씩 그런 것을 적용해 나가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인천, 뭐 인천 서구 또 아니면 동네 상권, 행정동, 주민 모임 등 다양한 중층적 범위에서 이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까지를 탑재하고 있는 플랫폼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도 가까이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중고거래를 하게 해주지만 그것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또 내지는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분권화된 운영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기술적인 시스템만 그렇게 돼 있지 사회 시스템과 연계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서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뭐 주민자치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해당 동에서 일정하게 요 지역화폐 시스템과 연관된 새로운 활동이나 이런 것을 기획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와 소비자와만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끼리 도매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지역 화폐를 통해서 거래하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정한 혜택들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고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이염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특징을 이제 인천시 서구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그냥 보시면 되는데 조금 다른 지역하고 뭐 약간 차별화된 거를 본다면 어떤 게 있냐면, 네, 차별화된 거를 조금 설명을 한다면 하나는 이제 뭐 당연히 모바일 되는 것도 있고 기존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하는 단말기가 있으면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약간 이제 범용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통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화폐 카드에다가 충전을 해서 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충전을 하는데 다른 지역은 충전할 때 10,000원을 충전하면 1,000원을 추가로 줘가지고 11,000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적립된 상태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인천 서구는 그게 아니라 10,000원을 충전하면 그냥 그 10,000원이 그대로 있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가게에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10%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저 가게에서 사용해서 그 가게에서 마치 할인을 해준 느낌을 줘요. 약간 미묘한 그런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해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 이제 모바일 앱의 이제 확장성 측면의 내용을 보시면 가맹점 주들이 나는 2%를 할인 더 해주겠다, 3%를 할인 더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자기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인을 더 해주는 가게들만 몰을 만들어서 혜택 서구라고 하는 그런 가게들만을 모아놓은 온라인 몰을 보여주고 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가로 배달 서구라고 해서 배달하는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기능도 이제 탑재를 했는데, 그 배달 서비스를 하는 업체를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역 사회에 배달을 직접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에 결합시킬 수 있는 게 이제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생협에서 전기차로 배송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요즘에 이제 오토바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배송을 하다가 청년들이 이게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나 이런 게 많은데 그 승용차를 전기차로 해서 2시간 안에 배송.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외식, 우리가 뭐 그냥 짜장면이나 이런 것처럼 외식이 아니라 식자재, 우리가 장 보는 것 같은 그 이제 농산물을 구매해서 집에서 이렇게 조리를 하려고 할 때, 또 아니면 우리가 이제 공산품을 이렇게 사가지고 배송을 할 때는 급하게 배송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상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문한 지 2시간 안에 배송하는 그런 이제 친환경 운송 수단과 연계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지역 화폐 시스템이 있으면 몰 기능도 있고 결제 시스템도 있고 그런 운송 체계까지를 로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시스템과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공공 앱에다가 계속 그걸 얹혀서 지역사회 주체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시스템이 결합됐을 때 실제로 확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구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약점이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쌓여진 이제 캐시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물품 소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익적인 어떤 프로젝트에 기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이 기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기부를 하면 기부금 영수증 같은 걸 발행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 사회 내에서 그렇게 발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공익적인 프로젝트를 공익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치 관리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조직이 없으면 상당 부분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처럼 중앙 조직에 의존하게 되는데, 지역에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뭐 지역의 공익재단 같은 것을 만드는 것과 연계시켜야만이 이런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행정이 이런 시스템을 재정을 들여서 고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진화될 때마다 지역 공동체에 활동을 하는 공익적인 어떤 시민 단체라든가 이런 구조가 함께 성장해야만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있는 서로이음이 어느 정도의 실제적인 그 외연적 확장을 했느냐를 보면 작년부터 이 진행을 했는데 올해 7월까지 누적 발행액이 7,300억입니다. 7,300억이면 이 지역화폐 누적 발행이 7,300억이라고 하는 거는 7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었다는 거고, 실제 인천 서구의 주민 숫자가 인구 숫자가 54만 명이에요. 54만 명인데 그 중에서 카드 발행이 가능한 연령대가 46만 명입니다. 그 46만 명 중에 35만 명이 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이제 서로 이음의 성과를 분석을 한 연구를 이제 그 양준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이제 요를 분석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나타낸 효과를 이제 소비 유출이 감소하는 거, 소비 유입을 만들어낸 거, 공동체 보건 강화한 거, 그다음에 소상공인 매출 증대, 그다음에 지역의 세금 증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그 성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을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인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맘카페와 같은 이 소비자 조직이 이 지역 화폐의 활성화와 관련된 굉장한 홍보와 또 이것에 대한 어떤 사용의 편의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역 내 소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그 결정 구조에 이들이 같이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관행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지역화폐 시스템을 온라인 결제 시스템 하나 만든 걸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진화해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온라인 시스템은 개발이 진화될 대로 현재 나와 있는 보통 온라인 관련된 쇼핑몰이라든가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기능은 다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실제로 운영할 때 지역의 주민 주체나 상인 주체나 사회적 경제 주체가 어떻게 참여할지나 또 그것을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준비 정도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기능은 다 돼 있지만 그것을 운영할 주체의 역량 강화가 진행되는 만큼 하나씩 기능을 오픈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제 요 인천 서구 시스템을 보면서 고민하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잉여위원회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공동체 그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공동체의 이 순환 경제를 할 때 주민 조직들이 이렇게 생산, 소비, 잉여 이런 위원회 같은 구조를 구성을 해서 지역의 순환 경제들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아까 지역화폐 시스템에서 그렇게 캐시백을 받은 것을 지역의 공익 활동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 이런 것을 하는 역할은 이렇게 잉여위원회와 같은 역할이죠. 이게 무슨 위원회 체계가 아니라 뭐 재단이 될 수도 있고 뭐 비영리 단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기부처를 선정하는 권한이라든가 개별 프로젝트를 명시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 프로젝트에 구체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인천 시민재단 같은 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진화를 하게 되면 단순히 이제 기부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금융의 다양한 기법들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대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공익기금, 뭐 그런 사회적 공익 투자 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그 개별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할인해주는 할인율 말고 개별 상권이나 개별 가맹점주들이 할인을 해주는 것 중에 그걸 소비자한테 다 주는 방식도 있지만 뭐 3%를 할인한다 그러면 1% 정도는 공익기금으로만 기부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서 지역의 그런 활동이나 소비되어지는 그 효과가 지역의 공동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제 생산위원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지역사회는 그 물품이나 재화나 이런 서비스가 외부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역 내에서 공급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지역 내에서 생산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역화폐나 플랫폼 기업에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의 그 소통과 관계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확보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그 전략적인 그 수익을 창출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35만 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동에서 어떤 물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어떤 물품은 주로 사용 안 하는데 이유를 따져보니까 그 동네에는 그걸 공급하는 기업이 없어서 그런 물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그 동네에 창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에서 순환해야 될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유통되는 경로의 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그런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데이터를 이것을 개발한 업체가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행정도 민간도 어떤 식으로 이것을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을 생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역 인천 서구에서 과제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위원회가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맘카페가 이런 이제 공론 역할을 하면서 상품 서비스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의견을 올리면서 지역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되게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체계화하고 이런 활동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이제 지역 화폐 시스템과 이 지역의 혁신 정책들이 연계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앞에서 발제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아이템들은 이런 지역 화폐와 연계해서 이렇게 지역 내에 구축하면 굉장히 빨리 효과적으로 지역의 순환 체계와 확장성을 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지역 화폐가 지역 일자리 시스템이라든지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로컬 푸드라든가 아니면 그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이제 이런 정책과 굉장히 많이 연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로 내식 배달을 하는 서비스를 이제 뭐 친환경 전기차로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이제 전기차 운송이나 이런 거는 이제 신중년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집배송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근거리에서는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홀로 계신 이렇게 독거노인 가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케어 돌봄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그 생활하시는데 잘 계신지 이런 것을 체크하는 일정한 지역 돌봄 시스템과 연계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대규모 공연장 이런 데도 가기 힘들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캐시백으로 요 지역에 특화된 지역 예술가들이 하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소비 시스템 같은 것도 연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런 것이 그냥 지역 내에서 소비했다에 그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운영하고 통제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회 시스템 또 이런 것이 적용된 지역 내의 자원이 순환하게 하는 기술적 시스템이 이제 연계되게끔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이것을 발행하는데 정부 재정이 할인율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돈과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효과, 성과물하고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구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대조해서 이렇게 성과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것이 확장되어질 때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단순한 지금 현재 논리 구조로 지역화폐 확장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좀 한계를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화폐가 단순히 그냥 지역의 소비만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영향과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확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민간이 이런 시스템을 통제해 나가는 것을 조금 더 높여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일반적인 그 공공에서 외주를 줘갖고 이걸 운영하는 주체들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그 비용 개발하는 것에 붙인 이익으로 그 마진으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충전하게 되면 충전된 그 계좌에 상시적으로 몇백억 이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비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근데 이런 유보금 일정하게 충전이 돼 있는 뭐 35만 명이 늘 그 충전한 액수가 저장돼 있는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자가 상당한데 이 이자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 배분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지금 현재 행정이나 민간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업에게 이것이 다 전적으로 가던 시스템을 조금 더 민주화시켜야 된다. 이런 고민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것을 구 차원에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 단위,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단위 이런 단위에서 이런 플랫폼 기능을 활용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사업을 이것과 연계시킨다거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것과 연계시킨다거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이런 지역 화폐와 연계시켜서 육성한다거나 이런 고민들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이나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